안녕하세요. 덕깜깜입니다. 40주 동안이나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나고 드디어 천국이라는 조리원 차례입니다. 조리원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는데요. 비용은 부담스러운데 코로나라서 내부 투어도 안 되고 저도 정말 선택하는데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6곳이나 되는 조리원 후보를 투어하고 최종 어떤 곳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1,000만 원이 넘게 지불할 만큼 정말 좋았는지, 만족했던 부분,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래서 제가 선택한 조리원을 둘째를 낳는다면, 혹시 낳는다면 갈 것인지 또 갈 것인지. 그럼 시작해 볼까요? 조리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사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설이나 방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신생아 케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외에 뭐 밥이나 이런 거는 저는 어차피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밥이 뭔 중요하냐 생각했고, 프로그램 같은 거나 조리원 동기 이런 것도 코로나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됐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6곳으로 후보를 추렸는데요. 먼저 헤리티지입니다. 저는 헤리티지 2호점으로 예약을 하고 투어도 2호점으로 갔었는데요. 제가 임신 10주차 때 전화를 했는데도 벌써 가장 낮은 등급과 그 바로 윗등급 방은 예약이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임신 8주차만 돼도 산모들이 전화해가지고 계약금을 싹 다 걸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은 아기 낳기 한 달 전까지 취소 전액 환불이 가능하니까 헤리티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임신 사실이 되면 바로 예약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핫한 헤리티지도 단점이 있고 저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특히 남편이 조리원에서 같이 일주일 넘게 지내야 되는 상황인데 헤리티지의 가장 낮은 등급의 방은 조금 같이 남편이랑 지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그 윗등급 방으로 하자니 마사지까지 다 추가하면 비용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서 선택하지 않았고, 물론 예약도 다 차서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이유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조리원이 메르앙과 더블레스였고 헤리티지는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실 선택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다음은 세인트파크입니다. 세인트파크는 건물 외부가 정말 무슨 발리 리조트 같은 분위기라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여기는 가슴 마사지를 오케타니 마사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때는 몰라서 설명할 때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때 저는 제가 가슴으로 얼마나 고생할지도 몰랐고 제가 꽂힌 아로마 브랜드만 중요시할 때라 그냥 세인트파크는 바로 후보에서 제꼈었습니다. 사실 총 비용은 헤리티지랑 거의 비슷한데 뭔가 헤리티지가 훨씬 더 핫한 느낌이라서 저는 세인트파크는 후보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청담마리 더블레스입니다. 여기는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인데요.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마사지 제품을 르노벨을 사용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리원에서 남편이랑 지낼 예정이었는데 상담할 때 이 강남 일대 조리원 중에서는 더블레스 기본룸이 되게 큰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좀 혹해가지고 사실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과연 제가 청담마리 더블레스 조리원에 만족했을까요?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트리니티, 메르앙, 궁 이렇게가 남았는데요. 이 세 조리원은 약간 앞에 말씀드린 조리원보다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같은 1,000만 원이면 이 트리니티, 메르앙, 궁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트리니티 중에 삼성점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여기가 워낙 지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스템화돼 있고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삼성점은 단독 건물이 아니라서 저는 패스를 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가 좀 심해질 때라서 단독 건물 여부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엘리베이터를 좀 다른 층이랑 이렇게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트리니티는 패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궁 산후조리원입니다. 저는 강남점으로 상담을 갔었는데요. 같은 1,000만 원이면 여기는 거의 완전 최고급 엄청 큰 방이 가능했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남편이 코로나라 출퇴근이 불가능해서 계속 같이 있다 보니 그 방 사이즈가 조금 중요했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강남궁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마사지 제품이 제가 그 당시 너무 집착하던 르노벨 제품이 아니었고, 마사지를 소개하는 책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꼬질꼬질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작은 디테일이 여러 가지를 좀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서 강남궁은 패스했었습니다. 다음은 설해마을 메르앙인데요. 제가 청담마리 더블레스와 함께 끝까지 후보로 고민을 했던 곳이에요. 여기도 마사지 제품을 르노벨을 썼기 때문에 제가 청담마리 더블레스와 함께 끝까지 후보로 고민을 했었고요. 집이랑도 가깝고 창문도 크고 시원하고 또 몽마르트 공원 뷰여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메르앙의 조금 특이했던 점은 아기를 관찰하는 그 24시간 관찰 캠이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조리원 측에서는 전자파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리원에 있어 보니 아무리 바로 방 밖으로 나가면 신생아실이 있다고 해도 그 방 안에 누워가지고 아기 캠으로 아기가 뭐 하나 보는 게 약간 좀 개꿀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는 거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르노벨 제품을 쓰는 청담마리 더블레스랑 설해마을 메르앙 이렇게 두 곳에 저는 계약금을 걸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메르앙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산전 마사지를 받아봤는데 뭔가 스파실 분위기가 더블레스가 저는 더 잘 마음에 들고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더블레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6곳이나 산후조리원 투어를 하고 정한 청담마리 더블레스. 조리원으로 이동하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조리원 천국 도착이라고 하고 싶은데 갈 때부터 모든 게 좀 꼬였었어요. 태어나기 하루 전날 병원에서 내일 퇴실 시간을 11시 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담마리 더블레스에 바로 전화를 해서 11시 전으로 퇴실 시간을 할 테니 저를 픽업을 그 전에 몇 시에 오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청담마리병원 산모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선택을 다 해버렸고 저는 그래서 12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병원에서는 11시 전에 나가라고 하는데 그 조리원에서는 12시에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게다가 저한테 상담할 때 계약할 때는 말하지도 않았던 그런 산모, 그 마리 산모 우선이라는 점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리병원 출신이 아니라는 서러움은 또 있었는데요. 수술 점검을 위해 조리원에 있는 기간 중에 병원을 최소 한 번은 가게 됩니다. 그때 마리병원 산모는 무제한으로 왕복 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해서 타 병원 산모는 병원을 가는 편도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올 때는 알아서 그러면 오라는 거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코로나라 가지고 좀 이런 것도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휴, 제가 좀 운이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저의 슬픈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청담마리 더블레스는 룸 타입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스위트, 로얄, 프리메라 이렇게 있고 프리메라가 가장 비싼 룸입니다. 저는 스위트 룸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제가 스위트 룸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상담할 때 청담 근처 이 일대 조리원에서 기본 룸 중에서는 되게 큰 편에 속한다는 조리원 측의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기도 실제로 그런 후기들이 있었고 특히 헤리티지랑 비교했을 경우 기본 방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등급이어도 방 내부 구조랑 사이즈가 다양하다는 사실은 조리원에서 상담할 때 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처음 배정받게 된 방은 창문 크기가 정말 작은 방이었는데요. 방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작지 않았는데 창문이 진짜로 손바닥만 해가지고 산모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창문이 그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진짜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하고 감옥 같다는 느낌같이 들어서요. 조리원 측에서는 다른 스위트룸은 다 만실이라고 하는데 로얄 등급은 자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진짜 단 하루도 그 감옥 같은 방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에 멀어가지고 180만 원을 주고 로얄룸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짜잔! 그래서 추가 비용을 내고 들어간 창문이 큰 로얄룸입니다.
와, 정말 바로 직전에 손바닥만한 창문 방을 봐서 그런가 진짜 시원하게 느껴지고 뷰도 너무 좋게 느껴지고 진짜 좋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로얄룸 생활을 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바로 저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로얄룸은 제 방보다 심지어 더 크고 환하다는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스위트룸은 분명히 창문이 손바닥만 했는데 아래층의 스위트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로얄룸 같은 크기의 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18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누구는 돈 안 들이고도 이 사이즈의 방을 지내고 나처럼 업그레이드한 사람들은 더 좋은 방에 지낸다고 하니까 휴, 그래서 저보다 더 환하고 큰 옆방에 자리가 나면 옮겨달라고 해서 마지막 5일 정도 겨우 로얄룸다운 로얄룸에서 지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다 지나고 나중에 안 건데요. 스위트룸 중에서 운 좋은 방 컨디션에 걸리는 거랑 로얄룸 중에서 운 나쁜 방 컨디션에 걸리는 거랑 거의 똑같거나 혹은 스위트룸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럼 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제가 진짜 궁금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조리원 건물 모양이 특이해서였습니다. 건물이 밖에서 보면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에요. 요렇게 좀 특이한 건물 모양인데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놓은 부분에 걸리면 다락방 느낌 당첨인 겁니다. 근데 물론 최악은 이 사진에 안 보이는 손바닥만한 창문방이 진짜 최악입니다. 제가 처음에 배정받은 로얄룸이 옆방에 비해서 뭔가 어둡고 다락방 느낌이 났던 이유가 바로 제가 그 동그라미 쳐놓은 위치에 걸린 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는 동생은 나중에 저 퇴소하고 나서 입소를 했는데요. 스위트룸이었는데도 굉장히 환하고 밝은 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조리원 측에 물어봤었는데요. 조리원 측에서는 스위트룸과 로얄룸은 방 사이즈는 어차피 다 동일하고 이 두 개의 차이는 방 사이즈가 아니라 신생아실 케어 몇 대 몇인지 그 차이랑 마사지 서비스를 얼만큼 더 받을 수 있느냐 이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해가 가시나요? 청담마리 더블레스 조리원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 꼭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조리원 내부와 디테일한 사항들은 영상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있었던 로얄 방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옮긴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이 방이 처음에 지낸 로얄룸인데요. 처음에는 너무 좋고 밝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진짜 손바닥만한 스위트룸을 보고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방금 지나간 왼쪽 위 천장이 약간 기울어진 거 보셨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다락방 같은 느낌이 있고 살짝 어두운 방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옆방으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이 방이 확실히 좀 좁고 어두웠더라고요. 당시에 코로나라서 남편이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서 들어오면 그냥 주구장창 같이 있었어야 됐는데 일주일 조금 넘게 지냈거든요. 근데 남편이 있는 동안 이 방을 있었는데 제가 옆방으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있었을 때 그 큰 방에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네, 이 방이 제가 마지막 5일을 지낸 진짜 넓고 크고 환한 로얄룸입니다. 제가 더블레스 조리원에서 정말 아쉬웠던 점이 이런 테이블이 너무 작고 진짜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품을 다 막 바닥에 늘어놓을 수도 없고 진짜 여기 침대 옆에도 진짜 좁아서 가습기 놓으니까 공간 꽉 차고 이 소파가 뒤로 너무 푹 꺼져서 제가 집에서 쿠션을 3개나 갖고 와서 지지를 했었고요. 테이블의 경우에는 너무 높이가 낮아서 식사를 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는 그냥 식판 나오는 굴러가는 트롤리를 방 안으로까지 그냥 쭉 끌고 와서 거기다 넣은 상태로 밥을 먹었는데요. 1인용으로 작더라도 식사할 수 있는 의자랑 테이블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쉬웠던 점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좋았던 점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조리원 들어오면 저 쇼핑백 안에 엄청 다양한 선물이 들어있고요. 저 큰 거는 역류방지 쿠션입니다. 특히 저 조리원 옷이 진짜 편해서 판매를 하면 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영상 첫 부분에서 제가 청담마리 더블레스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아로마 제품으로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향만 맡아도 힐링이 되는 르노벨 마사지 제품과 정말 압이 너무너무 좋게 마사지를 잘 해주시는 팀장님과의 이 콜라보레이션으로 5일 만에 붓기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짜자잔, 위에가 조리원 입소하자마자 완전 코끼리 다리 보이시나요? 아래가 5일 만에 진짜 너무 붓기 많이 빠져서 다리에 혈관까지 막 튀어나올 정도로 진짜 효과가 좋았습니다. 마사지 최고입니다. 한간에 더블레스 마사지가 약하다는 후기를 제가 봤는데 절대 아니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20년 넘게 마사지를 받아온 진짜 마사지의 압과 제품에 예민한 사람인데요. 진짜 좋은 제품을 너무너무 듬뿍듬뿍 발라주면서 하시니까 진짜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가슴 마사지 부분인데요. 제가 좀 특수한 케이스였어가지고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더블레스 조리원에는 원장님, 부원장님, 실장님 이렇게 세 분이나 가슴을 이제 다루시는 자격증이 있으신 그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 세 분 다 정말 거의 매일 저 가슴을 신경 써주시고 마사지를 매일 1시간 정도씩이나 해주셨는데 문제는 진짜 너무너무 아프고 거의 고문을 받는 수준으로 제가 진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참을성이 좋은 편인데도 눈물이 진짜 주룩주룩 흐르고 온몸이 뒤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케타니 마사지를 받아보니까 이게 오케타니 마사지는 손기술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방식이. 그래서 진짜 참을만한 정도의 아픔이고 진짜 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어찌나 후회를 했던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케타니가 아닌 그냥 일반 가슴 마사지는 마사지 하는 사람도 진짜 힘들고 받는 사람은 진짜 고통스럽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오케타니의 경우에는 그냥 뭔가 이 유두 부분을 쪼물쪼물 하면은 가슴이 진짜 다 풀리는 그런 신기한 좀 마법 같은 그런 마사지였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조리원 생활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그게 뭔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모유수유 여부입니다. 그 다음 2차 관문은 바로 내 가슴이 어떤 가슴이냐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천국행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난 모유수유 할 거다 결정했는데 가슴도 문제없이 순탄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냥 분유 줄 거다 처음부터 완분으로 완전 시원하게 결정하시는 분들은 천국행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조리원이 지옥행이라면 그냥 저 같은 케이스죠. 모유수유를 꼭 할 거다라고 완전히 고집하면서 가슴에는 문제가 많은 케이스입니다. 지옥인 이유는요, 일단 마사지가 진짜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그거가 첫 번째고, 그리고 젖이 잘 나오지 않기 위해 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진짜 성실히 유축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성실하게 해야 하냐면 3-4시간 간격으로 하루 6번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하루에 30-40분을 진짜 그 불편한 소파에 앉아서 유축질을 하는 건데 그걸 하루에 6번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유축만 얘기한 거고요. 애기한테 직수하는 거는 또 별도의 시간으로 쳐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 허리가 아작이 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처음부터 모유수유를 꼭 하겠다고 고집하고 갔던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리원에 있다 보면 뭔가 완모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막 약간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진짜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밤중 수유콜 다 받으면서 모유양을 늘리는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나중에는 신생아실에서 좀 잘하고 그래야 회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뭔가 이렇게 성실하게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진짜 서울대를 갔다고 했다니까요. 제가 조리원에 있던 2주 동안 얼마나 모유양이 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맨 처음에 나온 초유입니다. 진짜 한 방울 한 방울 너무 소중해요. 점점 양이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한 90 정도까지도 유축했을 때 나왔고, 막 진짜 신생아실에서 산모님 완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막 이러시면은 진짜 제가 뭔가 대단한 걸 해낸 것 같고 막 그런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생아실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퇴소하는 날 기념사진 찍자고 하고 싶었을 정도로 정말 잘 가르쳐 주셨고 애기한테도 진짜 잘해주셨지만 진짜 저한테도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최고였습니다. 식사도 그냥 무난무난했어요. 저는 식사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청단마리 더블레스 조리원을 총평을 하자면 장점 중에 제가 제일 만족했던 점은 마사지였고요. 그냥 일반 제품이 아니라 스위스 진짜 고급 아로마 제품으로 향기만 맡아도 진짜 힐링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최고의 마사지 시간들이었고요. 신생아실 선생님들이 정말 좋다는 거, 그것도 정말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워낙 조용하고 쾌적한 동네다 보니 방도 워낙 조용했고요. 밥도 맛있었고 또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셔서 있는 동안 편하게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좀 아쉬웠던 점은요. 영상에서 오랜 시간 설명드렸던 것처럼 방 컨디션이 너무 랜덤 운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좀 그 점이 아쉬웠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설이 조금 오래돼서 그런 점들도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가슴 마사지는 너무 열심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는 했지만 오큐타니 마사지가 아니다 보니 약간 이거는 받는 분에 따라서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리병원 출신 산모들에게 좀 혜택이 많다 보니 타병원 출신 산모들한테는 약간 차별로 느껴질 수 있는 점이 저한테는 조금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기가 8개월인데 조리원 때 사진을 보니까 이때가 좋았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리원 선택하시는 데에 꼭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